보일 때는 이름을 불러주세요. 나 거기 서 있을게요. 네, 혜은이가 부른 당신은 모르실 거였는데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나 거기 서 있을게요. 자, 야권 상황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 누군가를 애타게 찾지만 잘 대답이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순위 공개하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일단 세 축이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있고요. 또 김한길 의원으로 이 두 공동대표로 상징되는 두 세력이 있는데 제3의 세력이라면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친노 진영이죠. 역시 좌장은 문재인 의원입니다. 문재인 의원에게 문을 열어달라는 애타는 마음을 부르고 있지만 아직 답이 없습니다. 바로 혜은이 의원의 노래 가사 같은 건데요. 오늘 상황 직접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일관직책을 맞는 게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직책이 없어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선거를 돕겠습니다. 선대위원장 자리를 거절하셨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아직 뭐 그런 뭐 이렇게 요청을 받은 바도 없고요. 또 요청이 오면 또 생각해봐야죠. 네,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 요청이 오면 생각해보겠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며칠 동안 언론에서 보도가 참 마르고 닳도록 났는데 네. 문재인 의원이 요새 언론을 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지 네. 보고 싶지 않다는 얘기인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 등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네.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는 문재인 의원에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네.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창당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화두 바로 당의 통합인데요. 네. 예, 특히 통합을 위해서는 당의 최대 기파인 그 친노를 껴안아야 되고 또 친노의 좌장인 문재인 의원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의원 등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셔서 용광로 선대위를 이끌어 나가겠다. 이렇게 안철수 공동대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일단 문재인 의원이 선을 그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는 것은 아직 좀 이르다. 아직 좀 이르다. 네. 네. 두 번째는 직책이 없어도 최선을 다하겠다. 세 번째, 그런 제안이 온 적이 없다. 이렇게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아직까지는 친노가 배제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그 현재 새로운 주류와 안철수 의원의 그 2인 체제에 대해서 편차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봐야겠죠. 네. 그 문재인 의원 측에서는 그 설명한 대로 그냥 백의종군 하겠다는 거다. 그렇게 알면 되겠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만 그 당내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아직까지는 호락호락하게 도와줄 마음이 없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특히 안철수 공동대표 측의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쪽이 계속적으로 줄곧 해서 문재인 의원의 대선 패배 책임론 네. 그리고 또 정계 은퇴론 계속 네. 거듭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류를 나타낸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그랬고 열흘 전도 그랬는데요. 일단 당권 투쟁 때문에 새로운 당이 몸살을 앓을 걸로 봤다. 그래서 내가 살신성인 모범의 뜻에서 비켜서기를 간청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특히 열흘 전에는 묵은 찌꺼기가 많다. 이런 찌꺼기를 배설하고 그런 뜻에서 문재인 의원의 어떤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런 표현 들으면 한상진 명예교수가 안철수 의원과 가깝기 때문에 특히 문재인 의원 편치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뭐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잘 알려진 대로 2012년부터 네. 안철수 공동대표를 도왔던 가장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한상진 명예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해죠.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시절에 네. 대선 평가위원장으로 영입이 됐는데요. 네. 그때 이 친노의 대선 패배론, 그러니까 친노가 외연을 확장하지 못하고 중도를 끌어안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했다. 문재인 의원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런 보고서를 냈다가 아주 그냥 친노한테 융단 폭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서운함이 많더라고요, 한 교수. 네, 네. 근데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네. 한상진 교수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그 한상진 교수의 성향상 네. 남에게 나쁜 말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참 의아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또
그런데 이제 문재인 의원도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2012년에 문재인 대선 후보로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가 이뤄진 뒤에 네. 친노 진영에서 안철수 의원이 안 돕고 있다라고 굉장히 불만들을 가졌죠. 그렇죠. 대통령 선거 때. 네. 성심성 있고 돕지 않는다. 네. 정말 왜 제대로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런 불만이 많은데요. 네. 정말 정치는 역지사지.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문재인 후보가 불과 아주 작은 차이로 박근혜 후보에게 졌을 때는 열심히 돕지 않더니 이제 와서는 우리한테 열심히 도우라?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감정의 기류가 좀 흐르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상진 명예교수도 네.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이 어떤 통합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도 안 하고 네. 또 통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기지 않는 것은 이 안철수 김한길 공동체제가 지고 나서 그 이후에 당권을 바라보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된다. 이 점을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당이 출범했습니다만 아직은 통합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기초선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 역시 기초선거 때 공천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는 오늘 시끌시끌했습니다. 관련된 얘기는요, 순서 보고 얘기를 계속 나눴으면 좋겠습니다.